네, 안녕하세요. 우리 파이오 사랑하는 우리 한국 혹은 세계 파이오니어님들. 뭐 제 영상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틈틈이 이렇게 빡세게 KYC를 해가지고 기존에 그냥 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자체 거래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은 파이 생태계 내에 어떤 거래소 누군가 와서 만드는 거.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주대학교 교수가 18년도 제주대학교 교수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이 오 선생님 우리 같이 코인 거래소나 만듭시다. 20억씩 펀딩해서. 그러니까 기술은 거래소 만드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고 기술은 문제가 안 되고 자금도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도 지금 새로운 거래소를 누군가가 파이 생태계 내에서 만들거나 기다리거나 만약에 파일을 오픈 메인넷 해가지고 외부 앱들이 딱 들어오는데 거래소 만들겠다고 들어오면 상점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 대신 그 거래소에는 파이의 KYC에 걸맞는 거래소에 대한 요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코인 거래소에 대한 법규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어, 거래소들이 확 바뀌거나 지금 미국 SEC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전부 다 뭐 자기 생각들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반론을 딱 내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화폐 혁명을 한다 그러는데 오, 3불도 좋고 314불도 좋고 3000불도 좋고 다 좋다.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화폐 혁명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화폐 혁명이 혁명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화폐 혁명 생각해 보면 가령 지금 파이가 KYC를 이렇게 하는데 물만 깨끗하면 돼요. 파이프도 깨끗해야 되고 물 저장고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아니 깨끗한 물도 똥 담든 그릇에 담으면 똥물 되는 것이고 정말 아주 깨끗한 데 담으면 먹는 물이 되는 거잖아요. 물만 깨끗한다고 될까? 파이프와 물 저장고도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닐까? 거래소가 파이프인데 화폐혁명 한다는 사람이 어떤 화폐혁명을 했을까? 이런 거 뭐 지금 뭐 바이낸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했는데 파이프롬 US에서 이런 걸 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의 화폐혁명은 바이낸스 타도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낸스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혁명 아닐까 그런 앵글로 한번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169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0조 정도 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천조 1조 10조 그렇죠. 한 200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을 25만 개를 갖고 있고 이 양반은 뭐 맨날 법규 위반해서 깜빵도 가고 이런 데다가 지금 한다. 비트코인을 상장한다. 암호화폐. 그럼 뭐 KYC 이렇게 빡세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KYC를 엄밀하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뭐 이 유저 이 저기 바이낸스의 사용자가 한 2억 4천5백만 정도 되더라고요. 2억 4천5백만 정도. 그리고 자기 코인도 있어. 자기 코인도 있고 자기 거래소도 있어. 아,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뭐 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걸 이런 걸 뒤집어 엎는다는 게 화폐혁명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 바이낸스에 상장하는데 그냥 뭐 상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수료를 줘야 되고 코인 공급량의 50%를 바이낸스에 넘겨주는 것도 포함한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 파이코인에 이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플랫폼도 만들고 자기네 요구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다른 거래소들, 조그만 거래소들, 다 이런 거래소들은 파이 네트워크, 지금 뭐 파이 네트워크하고 뭐 후오비라든지 뭐 조금 바이비트라든지 이런 조그만 데들, 이런 데들은 바이낸스랑 경쟁조차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파이가 추구하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바이낸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거래소 상장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오픈 메인넷을 하고. 심지어 거래소가 허가 없이 파이코인 상장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물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 혁명은 이 파이가 뭐 그냥 거래소에서 얼마 되고 막 이렇게 훌라닥거리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거 커뮤니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산형 생태계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공정해야 되지만 1인 1계정 막 이래 갖고 진짜 사람 하지만 사람들도 공정해야 되지만 거래소들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소가 공정한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이런 걸 눈치를 채고 뭐 다른 거래소들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보고서들을 만들고 예측을 만드는데 바이낸스는 안 한다라는 거죠. 뭐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핵심 내용은 없고 바이낸스는 공개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갖고 와서 얘기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바이낸스는 알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쩌면 파이 네트워크의 이 화폐혁명, 파이 네트워크의 이 생태계,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런 투명성, 이런 KYC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성공하게 되면 바이낸스는 위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막강한 경쟁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 휘둘리지 않는 최초의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거래소에 휘둘리지 않는 최초의 암호화폐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폐혁명이라는 거죠. 다 거래소에 휘둘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혁명 그러면은 뭐 프랑스 혁명 완전히 말장난이었지만 혹은 뭐 이 사람들 역성혁명 성을 바꿔서 왕씨에서 이씨로 바꿔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을 바꿔서 하는 혁명 이런 정치적인 혁명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제일 이제 산업혁명이 이렇게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나갖고 뭔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농업혁명, 인지혁명 이렇게 인지혁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뭐가 확 바뀌는 게 혁명인데 가령 뭐 이런 암호화폐, 화폐혁명에서 쭉 화폐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나온 거 이거 확실히 혁명이라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파이 네트워크 부부가 화폐혁명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바꾸는 것일까? 거래소 바꾸는 거 아닐까? 거래소에 대한 기존 관념을 뒤집어 엎는 거 아닐까? 모든 문제는 거래소에서 다 생기잖아요. 사실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없죠. 그래서 파이의 화폐혁명은 이런 거래소에 아닐까.
그렇게 되면은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 생태계에 내에서 하게 되면 소규모 거래소들도 파이의 KYC 정책을 준수하기만 하게 되면 바이낸스와 같은 저런 독재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서도 정당하게 그 많은 소규모 거래소들이 이 파이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이낸스는 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파이 네트워크가 하는 진정한 화폐혁명은 그냥 뭐 이렇게 얼렁불렁 코인 만들어 갖고 거기서 돈 먹게 하는 이런 돈 버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이 코인을 보유하고 이렇게 KYC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1인 1계정만 하고 있고 하는 건 뭐냐면 커뮤니티의 소유, 이 커뮤니티의 주주라는 거죠. 이 커뮤니티 중심의 생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와 플랫폼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바이낸스나 무슨 업비트나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지만 그게 파이처럼 그렇게 투명하지 않잖아요. 온갖 불법 자금의 온상이기도 하고 온갖 근거를 알 수 없는 돈들이 세탁되는 곳으로도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냥 이런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 바뀌는 화폐혁명은 분명히 비트코인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 2차 혁명을 하게 되려면 암호화폐로서 1차 혁명은 비트코인이 했지만 2차 혁명은 거래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저도 뭐 그냥 뭐 담배값 정도 나온다며 1파이가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진짜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파이넷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고 만약에 뭐 오픈 메인넷이 되면 상장이라고 그러지만 어떠한 형태의 상장일까를 지금 우리가 기다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파이오니어들끼리 담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파이챗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사상, 미래, 비전 이런 거를 파이 생태계에 내서 그래서 뭐 모더레이터니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가 어떤 암호화폐의 가치가 어떤 거래소에서 막 작전을 해가지고 사실 달러 표시 미국 거래소에서만 작전을 해서 올리면 나머지 뭐 원화로 표시되고 이게 덩달아서 막 오르니까 이 코인 너무 작전하기가 좋거든요. 거래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소규모 거래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바이낸스에서만 뭐 어떤 코인을 작전을 하게 되면 파이 US를 미국에서 작전을 하게 되면 파이 유로, 파이 코리아, 파이 위안이 전 세계에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낸스라는 개별 거래소에 의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빡세게 뭐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픈 메인넷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화폐혁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혁명과는 전혀 다른 거래소 위주의 화폐혁명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Pi from USA의 여기서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 Revolution Challenging Binance Dominance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지배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뭐 죽 써서 뭐 주는 거 아니야? 뭐 KYC만 잘하면 뭐해? 거래소니 뭐니 이런 게 다 엉망이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뭐 맨날 그냥 범법자로
그렇잖아요. 에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 화폐혁명,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폐혁명이 뭘까? 오픈 메인넷은 하는데 상장 얘기는 아직 입도 뻥끗 안 했다. 거래소라는 게 이상하다는 거 모를까?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도 파이코인 KYC를 이렇게 빡세게 해. 그래서 아마 뭐 미국에서 어떤 법이 나오거나 유럽 같은 데서 법이 나와갖고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를 수 있다. 한국의 업비트 포함. 제도가 바뀌어서 거래소가 다 바뀌면 몰라도 제도가 안 바뀌고 이런 상태의 거래소라 그러면 여기 뭐 나와 있는 거래소들이요. 여기 뭐 1위 바이낸스, 2위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뭐 업비트, 비트젯, 크라켄, 쿠코인, 후오비 이렇게 있지만 얘네가 안 바뀌면 얘네가 바뀌면 몰라도 얘네가 안 바뀌면 이렇게 빡세게 KYC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계속한다. 그럼 뭐지? 자체 거래소를 생각하나 보다. 자체 거래소는 아니더라도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거래소를 누군가가 들어와서 만들기를 기대하나 보다. 가급적 미국 회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보죠, 뭐. 감사합니다.